XSFM입니다. PODERA. 내 친구이자 인기가수 S. 어느 날 갑자기 목소리를 잃었다. 그 어딘가 잃어버린 목소리를 찾을 단서가 존재한다. 친구의 목소리, 그리고 내 목숨을 건 한판 승부. 나는 이 게임에서 이겨야 한다. 방탈출 카페 오픈 더 두어 홍대점 otdh.co.kr. 자, 두 번째 사연은요. 이렇게 밀폐된 공간에서 헤매는 것은 아닙니다. 네. 근데 조금 더 한심하고 비주얼이 안타깝습니다. 심란합니다. 네. 좀 넓어지면서 점점 한심해지나요? 보시죠. 네.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안녕하세요. XSFM 모두들. 좋게 된 사건이 하나 생각나서 사연을 써봅니다. 작년에 저는 모 백화점 문화센터에 발레를 배우러 다녔습니다. 네. 차량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된 다음에 수업에 차를 가지고 갔죠. 네. 저는 발렛 파킹하고 헷갈릴까봐. 파킹을 배워요? 아니, 그것도 배워야 됩니다만. 그건 우스갯소리로 그 말을 할까 했는데 그 뒤에 갑자기 또 차량 무료 주차라고 하길래. 네. 발렛 파킹이 되는 곳에 발레를 배우러 간 그런 사연이거든요. 안승준에게서 흔히 들을 수 없는 스타일의 개그가 나왔죠, 지금. 그런 거 잘 안 구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매력인데. 네. 초심을 잃어서. 네. 주가 떨어졌어요, 오늘. 그렇다면 편집해주세요. 그럴 리가요. 저는 주차를 잘 못합니다. 누가 이런 말은 되게 웃겨요. 얼마나 못할까를 상상하면서. 그러게요, 라고. 뒤에 누가 따라오면 그렇지 않아도 못하던 주차를 더 못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원래 그렇죠. 다 이래요. 네, 네. 원래 다 이래요. 마트나 백화점처럼 차가 많은 곳에 주차를 해야 할 때에는 아무도 따라오지 않을 때까지 직진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맞아요. 이거를 안 하는 사람들이 초벌하면서 그냥 여기서 딱 대범하게 멈춰서 하려고 노력하네. 그러니까 하려고 시도하네라는 부분이 이제 주차를 잘한다라고 하긴 하죠. 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대부분은 사실은 처음에는 맞아요. 처음에 다 이렇습니다. 뺑뺑 돌거나. 그리고 차가 긁히지 않고 찌그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갖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이유가 스스로에게 있지 않죠? 그렇죠. 그러면 주차는 계속 못 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원래 운전 중에 주차가 제일 힘듭니다. 맞아요. 이제 마트나 큰 건물의 그 주차장 중에 지하 7, 8층 이런 주차장은 이런 분들로 가득 차 있죠. 차가. 예.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하 1, 2층에는 주차할 엄두를 못 내고 이 건물이 무너지면 사람들이 나를 찾을 수 있을까 싶은 지하 4층에 주차를 했습니다. 네. 금요일이라 오는 길도 막혔고 그러느라 주차하느라 늦었고 옷을 갈아입느라 10분을 더 늦었습니다. 수업에 들어가서 2번 뛰고 나니 수업이 끝나버렸어요. 한 번 뛰면 대기권까지 올라갔다 내려오신 뒤에 우아하게 무공수를 배우지 않는 이상 2번 뛰었더니 끝났다고요. 발레를 몰라서 이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시 옷을 갈아입으려니 정말 귀찮은 마음밖에 들지 않았습니다. 네. 원래 자주 끊어 죄송합니다. 원래 운동이란 옷 갈아입기 귀찮아지면 끝입니다. 그때부터는 못해요. 네. 네. 참고로 발레복이라는 것은 입을 때 상하의 속옷까지 모두 벗고 그래야겠죠? 네. 발레용 속옷을 다시 입고 그 위에 타이즈를 입고 그 위에 수영복 같은 레오타드를 입어야 하는 네. 탈착이 몹시 번거로운 의상입니다. 그 모든 것이 쫀득해서 입고 벗을 때마다 힘을 써야 해요. 그렇군요. 그게 제일. 그러나 이대로 입고 나가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였습니다.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내면이 싸우고 있죠. 네. 그냥 가자. 너무 귀찮아서 지금 이제 그냥 가려고 하는 상황인 가러 거죠. 입자. 네. 근데 이 유혹을 받을 만한 근거가 있어요. 차를 가지고 다니면. 예. 일단 차 안으로만 쏙 들어가면. 그리고 한국 차들은 다른 나라 차들보다 썬팅이 좀 진한 경향이 대부분 그렇죠. 있기 때문에 이제 도로를 지나가다가 주변의 운전자들이 와 발레리나가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 등판 전체에 천이 아예 없을 뿐더러 그렇군요. 치마라고 두른 것은 나방 날개처럼 속이 다 비치는 것이었죠. 상반신은 옷감이 턱없이 부족해서 야해 보이고 하반신은 뭔가 보일 듯 말 듯 비쳐서 더 야해 보이는 그런 복장. 어쩔까 고민하던 중 문득 주차장 엘리베이터 바로 앞에 주차를 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습니다. 네. 문화센터 바로 앞에 엘리베이터가 있다는 사실도요. 네.
이쯤 들으셨으면은요. 그렇죠. 청취자 여러분들도 입고 나가겠구나. 이분이 이제 앞으로 뭘 겪겠구나도. 예. 그러면 옷을 갈아입지 않고 흉 타고 내려가서 얼른 차에 오르면 될 일 아니겠습니까? 백화점이 폐점 시간이라 마주칠 사람도 없을 터였습니다. 네. 좋다. 이대로 가자. 음. 저는 당차게 옷을 비닐백에 넣고 비닐백을 운동 가방에 넣고 호롤단신 발레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너무 궁금한 게 이럴 때 그 스텝도 사뿐사뿐 네, 사뿐사뿐 걷게 되지 않을까요? 발끝으로. 궁금하네요. 네. 그냥 가자 이러면서 발레복을 입었는데 그냥 그 터벅터벅 걷게 되지 않을 것 같아요. 왠지 옷을 어떻게 발레를 안 입었냐에 하는 사람 따라서. 입장에서는 네. 그래야 될 필요는 없지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 같은 어떤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왜 이렇게 제약되잖아요. 아 그런 거 네네. 왠지 이렇게 저 무에타이용 바지 있잖아요. 그거 입고 있으면 이렇게 막 섀도우 킥킹을 그렇죠. 하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앞으로 이분이 어떤 사연을 겪게 될지 전 잘 모르지만 CCTV로 이제 만약에 보고 있다라고 네. 치면은 모든 장면이 사뿐사뿐 걸어가 발레복을 입고 사뿐사뿐 걸어가시는 네. 그런 상황 속에서 뭔가를 겪게 되지 않을까. 호롤단신 발레복 차림으로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을 왜 그리 고민했었나 생각하며 흐뭇해했지요. 8층에서 탄 엘리베이터는 7층에 서고 6층에 서고 5층에도 서고 3층에도 서고 설 때마다 마감을 마친 직원들이 우르르 몰려탔습니다. 급기야 엘리베이터 안이 사람으로 꽉 찼어요. 머리를 푹 숙이고 서 있어도 사방팔방에서 시선이 느껴졌지만 괜찮았습니다. 10초 뒤면 차에 뛰어들 거니까. 그렇죠. 그리고 저도 늘 지난주에도 조언을 해드렸지만은 네. 이 발레 학원은 계속 여기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이런 생각을 했을 분들이 이분이 처음은 아니셨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직원들은 오히려 또 이 시간쯤이면 누군가가 꼭 발레리나 하나 탄다. 발레복을 입고 탄 사람이 있다. 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죠. 네. 하지만 문제는 여기까지가 아니라는 점이죠. 그런데 이 엘리베이터는 2층까지만 운행을 한다며. 그렇죠. 백화점에 종종 이런 경우가 있죠. 큰 건물에 참 무서운 트랩 많아요. 맞아요. 보면. 저는 이제 그런 거를 잘 경험을 해보지 못해서 거기서 일해본 사람이 아니니까 왜 이렇게 꼭 끝까지 안 가고 지하 2층까지 가던 거를 어느 시간 되면 그거는 거기서 멈춘 다음에 절로 마트, 가서 쇼핑몰 이런데 특히나 해외의 쇼핑몰 이런데 잘 모르는데 질이 그런데 들어가서 엘리베이터 때문에 개고생할 때 많거든요. 맞아요. 몇 층에 내려가지고 다음 건물로 옮겨가야 되고 막. 사람들이 모두 2층에서 내렸습니다. 어디까지 가야 할까요? 엉겁결에 2층에 따라 내려보니 매장을 가로지른 반대쪽에 또 다른 엘리베이터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자, 이제 발레리나가 헤매기 시작했습니다. 사뿐사뿐 헤매기 시작합니다. 이곳에서 반대쪽 엘리베이터까지는 마감 중이라 부산스러운 직원들과 여기저기 옮겨다니는 중인 매대들이 즐비했습니다. 네. 이렇게 마네킹인 것처럼 이렇게 누구한테 들려가지고 가면 참 그나마 그림이 괜찮았을 건데. 아, 좋아요. 본능이 나와요. 네. 저는 숨을 고른 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쪽팔리는 그림을. 막 달리면 사람들이 기대할 텐데요. 언젠가 한 번은 이렇게 팔짝해서 이렇게 우아하게 그 백조의 호수 같은 죄송합니다. 그 발레 알못실에서 네. 너무 편견에 가득 차 있다는 점을 인정하고요. 네. 하지만 그럴 것 근데 같아요. 왠지. 발레처럼 뛰지 않으셨을 거예요, 아마. 숨을 고른 뒤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반대쪽 엘리베이터에 오르니 역시나 또 직원들로 꽉 찼지만 네. 괜찮았습니다. 이번엔 정말 10초 뒤면 차에 뛰어들 수 있을 테니까. 네. 지하 4층에 내렸는데 어쩐지 제 차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네. 큰 건물은 네. 자 비슷비슷하게 생겨서. 그리고 이런 낭패를 보는 날에는 꼭 그 주차 기둥 번호를 기억 안 하고 내립니다. 네. 주차장을 달리며 차를 찾았습니다.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 게임 캐릭터 같기도 해요. 네. 무슨 주차장이 이렇게 긴지 지구에서 가장 긴 주차장 같았습니다. 이때만 해도 저는 그다지 심각한 마음이 없어서 이 기나긴 주차장에 사진을 찍을 여유도 있었습니다. 네. 주차장 사진도 찍어 보여주셨어요. 네. 보면 그냥 큰 지하 주차장이에요. 네. 네. 차가 몇 대 남아있지도 않는데 제 차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두 바퀴를 돌아보아도 제가 주차한 번호가 아예 없었습니다. 아, 그 번호를 또 보고 오셨네요? 네. 그제서야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저는 가방을 뒤져 주차권을 꺼내보았는데 주차한 곳은 A동, 여기는 B동. 그렇죠. 아, 방금 제가 이제 사연 그 원고를 한 장 넘겼는데요. 네. 아직 한참 남았습니다. 한참 남았네요. A동에는 어떻게 가는 거지? 누구라도 저를 목격하기 전에 얼른 자리를 피하고 싶어 주차장을 내달리며 A동으로 가는 통로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런 것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문이란 문을 다 열어보았지만 절반은 창고였고 절반은 펜 같은 곳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뭔가 되게 인더스트리얼한 그 배경에 뛰어다니는 발레리나. 저 이런 상당히... 게임 많아요. 이게 주인공만 발레리나가 아니면 이런 게임 많아요. 아, 그래요? 예, 사실 메탈 기어 솔리드를 보는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문 열면 좀비가 나오고 그러나요? 근데 나올 때도 있는데. 네. 처음에 할 때는 길을 잘 몰라서 여기저기 가잖아요. 그렇죠. 문 열어보면 팬들 놀고 있고. 아, 그렇죠. 예. 네. 그렇게 두 바퀴를 돌고 있을 즈음에 안내도라는 것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관광지 입구에서나 보는 것인 줄 알았던 안내도가 주차장에도 있더군요. 안내도에 따르면 A동 지하 4층으로 가기 위해서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지하 1층으로 올라가서 옆 동으로 이동한 뒤 지하 4층으로 내려가야 하더군요. 그래도 나름 잘 설명돼 있는 안내도라서 다행입니다. 네. 보통 이제 안내도를 봤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서 그런 안내도가 있죠. 네. 주차장을 이따위로 만들어 놓다니 불이라도 나면 어쩌라고 주차장 구조를 이렇게 뽑아놓는 건지 대뜸 불같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원래 그 이유 없이 자기 문제 때문에 분노하시는 분들은 네. 남의 탓을 어떻게든 찾죠. 이렇게 나의 계획은 10초 만에 차에 쏙 그런 것이었는데 이런 모양새로 이토록 오랫동안 이토록 넓은 범위를 배회하게 될 줄 몰랐어요. 이런 건 어디 신고해야 하는 거냐고 씩씩대며 화를 내려는 찰나 제 눈에 들어온 것은 주차장 CCTV였습니다. 네. 관리실에서 보고 있을 텐데. 제가 아까 언급한 적이 있지만은 발레리나가 한편 CCTV를 확인해보고 한편의 뮤직비디오 같을 것이다. 지금 저는 슬슬 걱정되는 게 네네. 펌프스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부를까요? 발레할 때 신는 신발을. 그거 있는데요. 그거 신고요. 네. 전속력으로 뛰어다니면 네. 발 아플 텐데요. 신발은 설마 갈아 신었겠죠. 그러면 더 웃기거든요. 아니 신발은 실내용이죠 무조건. 그런가? 그렇죠. 네. 그거는 그냥 운동화를 신으셨으려나? 네네. 네. 이런 꼴로 주차장을 3바퀴째 돌고 있는 나를 관리실에서 보고 있을 텐데 누군가 잡으러 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가 무섭게. 그렇죠. 안전에 위해가 된다고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아니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아닐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문화센터에 뭐 주짓수 있으면은 누군간 도복 입고 뛰고 유도 태권도장 있으면 태권도복 입고 뛰고 있고 그런 네. 모습들을 관리 쪽에서는 많이 봤을 것이다. 네. 아까 내린 엘리베이터로 달려가 얼른 지하 1층 버튼을 눌렀습니다. 이런 꼴로 누군가에게 잡힐 순 없다. 내가 보이지 않는 적이 상정이 돼 있죠 지금. 내가 시비를 걸어 좋을 것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내가 시비를 걸어 좋을 것이 없다는. 이게 무슨 소리야 뭔가 갑자기? 약간 노래 무슨 어떤 상황에 지금. 그러니까 내가 달려가다가 함몰돼 있는데요. 누가 날 알아보거나 누가 날 놀리면 그놈을 치겠다. 그렇죠. 네. 킥을 먹이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사이 지하 1층에 당도하였고 문이 열린 지하 1층은 지하철역이었습니다. 정말 마음에 드는 사연입니다. 오랜만에 마음에 쏙 들어요. 오랜만에 나오는 아주 훌륭한 사연이에요. 설상가상류의 사연이잖아요. 네. 점점 엎친 데 덮친 격 점점 왜 그 가중되는 네. 류의 사연들. 이상적인 똥멍청이. 그렇죠. 네. 네, 마음에 듭니다. 그곳은 원래 번화하기 그지없는 역인데 그날은 금요일 밤이라 정말 사람이 바글바글했습니다.
저 인파를 뚫고 건너편 건물로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야 한다는데. 아, 그런 류의 그 백화점들이 있죠. 네. 네. 지하철역을 끼고 있는 네, 엘리베이터, 공유를 해갖고. 백화점이에요. 네, 그렇죠. 예. 사람에 밀려 사람이 걸어갈 것 같은 무시무시한 인파를 보니 정말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행오버류의 사연이잖아요. 점점 일이 커지는 영화 행오버류의 어떤 간단하게 끝날 줄 알았는데 점점 커져서 네. 좀 있으면 태평양 바다에 가 있는 요트를 타고 네. 차를 천왕성에 댄 것도 아닌데 뭐가 이렇게 그런 그러니까. 것인지. 그럼 저 같으면 이런 생각, 그냥 지하철 타고 갈까? 그러면 그리고 내일 집에 가서 옷 갈아입고 그냥 차를 가지러 올까? 몇 시간 내로 내가 인스타그램과 트위터에 누구 모르는 사람의 계정에 나옵니다. 네. 자, 깊은 한숨이 절로 나왔습니다. 그제서야 뭐라도 좀 걸쳐야 하려나 생각했지만 네. 이미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그 북새통에서 옷을 입을 순 없었습니다. 옷을 갈아입을 화장실이 어딨나 싶어보니 인산 이내 건너편 엘리베이터 옆에 있더군요. 네. 그 정도 되니 체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원하는 모든 것, 화장실과 엘리베이터는 모두 저 인파 뒤쪽에 있구나. 네. 내가 그렇게 큰 걸 원한 건 아니었는데. 세상 일은 이렇게 녹록지가 않구나. 그 뭐죠? 스미스 더 스미스의 노래 중에 네. 그 Pl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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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노래 있잖아요. 거기 보면 제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갖게 해달라고 하는 그 로드한테 비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발 내가 원하는 거 한 번만 갖게 해달라. 이번이 처음이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세상 일은 이렇게 녹록지가 않구나. 이제 와서 뭘 더 입는다고 뭐가 달라지겠는가. 발레 도사님이 되셨어요. 네. 그 뒤로부터 3cm 정도의 공중에 떠서 네. 네. 이제 발레 도사 그레이였다가 발레 도사 화이트가 되셨어요. 멀미가 날 만큼 밀려드는 인파를 바라보며 숨을 크게 들이쉬고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이렇게나 많은데 누가 나를 쳐다나 보겠나. 내가 주눅 들면 이상해 보일 것이고 내가 당당하면 아무도 나를 신경 쓰지 않을 것이리라. 뭐랄까 장자의 어떤 그런 동양 사상으로 네. 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주눅 들면 놀리고 말고요. 네. 내가 당당하면 이제 미친 사람 취급합니다. 한국에 한두 회 사셨어요? 내가 당당하면 당당하기까지 하다고 할 것이다죠. 정확하게 얘기하면. 네. 저는 스스로를 세뇌한 뒤 목을 한껏 세우고 이건 저 목도리 도마뱀이 위협을 느꼈을 때 어깨를 펴고 원래 이렇게 입고 다니는 사람처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또각또각 급하지 않게 당당하고 품위 있게. 진정한 발레가 탄생하는 순간이죠. 그 순수예술이 대중예술로 들어오는 순간입니다. 극장에만 갇혀있던 순수예술이 대중의 품으로 그럼 이날 지하철 독자의 품으로 들어오는 어떤 포스트 모더니즘의 세계로 여기에 이제 들어가 이분을 보신 분들은 다 네. 문화 행사 그렇죠. 퍼포먼스다. 어디서 뭐 찍나 봐. 현대예술이다 현대예술 이러면서 제 앞에서 홍해처럼 갈라지는 인파를 보니 이러나 저러나 이상해 보이긴 하구나 싶었습니다. 민망함에 온몸에 혈관이 쪼그라드는 것 같았지만 엘리베이터에 그러니까 무슨 뭐 부끄러워서 협심증이 왔다 뭐 이런 사람은 아직까지는 본 적은 없습니다만 엘리베이터에 도착할 때까지 당당한 워킹을 유지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무사히 지하 4층에 당도하여 얼른 차에 오른 뒤 핸들을 머리에 2번 정도 쿵쿵 받고 냉정을 되찾고 유유히 귀가했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안승준 군 예상대로 되네요. 네. 이후 저는 다른 학원에서 발레를 계속 옮겼어. 이것 때문에 옮겼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옮겼어요. 네.
다른 학원에서 발레를 계속 배웠는데 저만 옷 갈아입기를 귀찮아한 것은 아니었던지 발레복을 입은 채 귀가하는 분들을 여럿 보았습니다. 네. 심지어 발레복을 입고 와서 그 상태로 가는 분도 있더라고요. 네. 참 안타깝네요. 저도 한 번쯤 보고 싶네요. 어떻게 걷나. 그중 한 분은 위아래 타이즈 상태로 귀가를 하시다가 뒤에서 다른 차가 박아서 접촉사고가 난 적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웃으면 안 되는 일이긴 하지만 또 생각해보니까 근데 뒤를 보면 더 웃겨요. 웃기긴 해요. 기다려도 사람이 내리질 않으니 내리지 않으니 이상하게 여긴 뒷차 운전자가 다가오자 눈만 보일 만큼 창문을 내린 뒤 차에 혹시 무릎 담요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다나요? 지금 상대방한테 네. 당신 차 혹시 무릎 담요 있으면 좀 갖다 달라. 한번 여러분, 내가 내려서 싸울 테니. 언제나 접촉사고를 당하셔도 본인이 저지르셨어도 처음에 이제 상대방 차에 있는 당사자를 만날 때 하시는 말씀은 괜찮으세요입니다. 아무리 쪽팔려도 그렇죠. 다행히 담요를 빌릴 수 있어. 허리에 둘둘 두르고 용케 차에서 내릴 수 있었다고 웃으며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네. 저도 그분도 각자의 사건 이후에도 종종 발레복 차림으로 귀가하는 걸 보면 트라우마가 생길 만큼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그날 주차장을 뛰어다니던 제 마음은 더없이 좋게 된 기분이었습니다. 긴 사연 읽으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XSFM 식구들 모두 좋은 가을을 맞으시길. 이만 긴 글을 마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잘못 해석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날 주차장을 뛰어다니던 제 마음은 더없이 좋았습니다라고 읽은 거예요. 사실 약간 감동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그 속에서 자유를 느꼈나 보다. 그러니까 일탈이 주는 자유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구나라고 했는데 읽어보니까 네. 더없이 좋게 된 기분. 그렇습니다. 그냥 네. 좋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저는 이런 걸로 막 일상을 파괴하는 자유로운 기분 이런 거 만끽한다는 사람들 다 거짓말이에요. 쪽팔리지. 뭘. 뻥치시네. 뻥치시네. 어서 구라야. 네. 훌륭한 사연입니다. 네, 사연 보내주셔서 매우 감사합니다. 네. 광고를 듣고 두 번째 곡을 듣고 돌아오죠. 안녕하세요.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를 진행하는 싱어송라이터 안승준 군입니다. 방송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지금 들으신 방송은 국내 최고의 코미디 팟캐스트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의 베스트 사연 편집본입니다.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는 여러분의 재미있는 사연뿐만 아니라 훌륭한 아티스트의 좋은 노래도 편집 없이 모두 틀어드리는 대한민국 유일의 팟캐스트입니다. 마음에 드셨다면 각종 팟캐스트 프로그램 포털 검색에서 요즘은 팟캐스트 시대 혹은 XSFM을 검색해 주세요. XSFM입니다. PODERA